박영수 특검이 출발할 때부터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탄핵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사생활을 낳게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관련 사건에서 박영수 특검이 내린 터무니없는 구형량을 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인 뇌물 관련에 대한 확실한 증거 대신에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한 것이 대역죄라고 비분강개하며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제일주의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뇌물죄의 통상적 형량을 훨씬 뛰어넘는 12년을 구형한 것이다. 그러면 왜 박영수 특검이 본연의 자세를 외면하고 무리한 구형을 했을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를 사법부에서 이끌어내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현 정권과 촛불의 불법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조차 순수한 헌법적 판단보다는 정치권의 위세와 촛불의 위협으로 탄핵을 인용한 마당에 정치적 사생아인 특검도 보조를 맞추려면 무리한 구형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가해서 유죄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긴박감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나 사법부가 순수한 법리보다는 정치권이나 현 정권이 광장 민주주의라고 극찬하는 촛불 같은 세력에 좌우되는 마당에 과연 한국의 검찰의 중립성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특검의 터무니없는 형량 구형에 이어서 진행될 사법부의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만일 사법부도 헌법에 보장된 본연의 독립성을 망각하고 정치권이나 광장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촛불 세력 같은 외압에 좌우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 뇌물 사건의 선고를 하게 되는 재판부는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법 정신을 수호할지에 더 고심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동안 부당한 정치권과 촛불에 수세적으로 대항했던 태극기 세력이 그 이상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광장에 뛰쳐나가 태극기의 힘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